온라인 사업 부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관련된 컨텐츠를 보게 되면 갑자기 수익화 부업 관련된 강의 광고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누구나 하루 한두 시간 또는 노트북만 있으면 월 500, 1000만원까지 쉽게 벌 수 있다는 내용들이죠. 저는 사업도 하지만 온라인 사업 부업 관련된 강의와 컨설팅에 최소 4천만원 이상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해야 온라인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액션 플랜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온라인 강의, 컨설팅 등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아이템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가 유행했다가 쿠팡으로 이어지고, 화장품이 유행했다가 식품, 과일, 건강식품 등 특정 아이템을 팔면 꾸준히 월 500,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엔 뭐 유튜브 쇼츠와 AI 자동화로 수익할 수 있다는 강의들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온라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이 중에서 90명은 강의를 완강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실행하는 사람은 채 10명이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원인은 단순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하다가 포기한다는 것은 예상했던 것과 실제 접한 것이 많이 다르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들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금방 체감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차고 다 상술이다, 이런 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이건 너무 후킹을 세게 걸어서 광고하는 것도 문제지만 뭔가 새롭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더 큰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사실 돈을 버는 행위의 본질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바로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팔아서 그들의 지갑을 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본질을 잊고 플랫폼, 알고리즘, 요즘은 AI라는 껍데기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는 당연히 쫓아가야 하는 게 맞는데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트렌드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정작 누구에게 무엇을 팔 것인지, 즉 소비자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 역시 예전에 그랬어요. 뭔가 돈을 벌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브랜드와 제품 개발을 많이 했던 실무자였을 때는 브랜드와 제품만 잘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잘 팔리거나 아니면 잘 파는 사람에게 제품만 공급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정말 무료 강의도 많이 쫓아다니고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와 컨설팅에 4천만원 이상 넘는 돈을 투자했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강의와 컨설팅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 결과로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과 시간만큼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어요. 이렇게 트렌드와 특정 플랫폼, 아이템에 집중되는 강의들은 뭔가 이걸 듣지 않으면 내가 또 뒤처지는 생각도 들고 그런 초조함을 느끼고 강의를 결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엔 또 다른 트렌드가 뜨고 특히 요즘엔 AI 때문에 이 경향이 훨씬 강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포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좀 멈춰야겠죠? 자, 그럼 해결 방안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버는 룰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무엇에 왜 돈을 내는가입니다. 또 뻔한 듣기 좋은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정답이에요. 본질이자 판매의 진리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쇼츠를 예로 들어볼게요. 핵심은 AI를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쇼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유튜브, 구글이죠. 구글이 나에게 돈을 많이 준다는 거고요. 그럼 구글은 왜 나한테 돈을 많이 줄까요?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광고를 많은 사람에게 노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런 광고주들은 구글에 더 많이 광고비를 지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소비자가 내 컨텐츠를 많이 보게 하는 게 핵심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AI로 쇼츠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실제로 쇼츠를 통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쇼츠 컨텐츠의 트렌드라는 게 정말 많이 바뀝니다. 불과 1년 전, 6개월 전에 유행하던 쇼츠 트렌드가 이미 바뀐 지 오래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트렌드를 계속 쫓아가면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게 진짜 능력인데 이거야말로 저는 진짜 솔직히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에이터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꾸준히 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번엔 쿠팡을 얘기해 볼게요. 쿠팡은 현재 누가 뭐래도 국내에서 가장 큰 쇼핑 플랫폼이고 정말 압도적인 이용자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노출량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쿠팡의 광고 시스템은 정말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플랫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무 제품이나 소싱해서 판매하기만 하면 제품이 팔리지는 않아요. 상품이 노출이 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일단 눈길을 끌어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하고 소비자가 처음 보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력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구성
구성해놔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도 꾸준히 판매를 해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쿠팡 플랫폼 광고나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좋은 제품을 선별하는 소싱 능력과 판매 설득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플랫폼은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시장의 본질은 소비자예요. 이 원칙을 잊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플랫폼과 트렌드를 도구로서 최대한 활용했을 때 지속 가능한 수익화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대체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데?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가장 쉬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본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시간과 돈을 한 달에 어디에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일단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온라인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쓴 항목 10개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에 왜 구매를 했는가를 물어보세요. 내가 화장품이나 인테리어 소품 아니면 간식일 수도 있고요. 그걸 소비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구매를 했고 최종 구매 결정을 하기까지 어떤 경쟁 제품을 비교했는지, 그리고 최종 구매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제3자의 관점으로 내 소비 패턴을 분석해보는 거예요. 자신이 소비자로서 지출한 항목들을 분석하면 자신과 비슷한 소비자군의 불편과 욕구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요 검증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게 되고요. 수요 검증은 다른 유사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통해 간접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지식사업 아이템이라면 그 판매자가 진행하는 무료 특강을 수강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하는지, 또 질문과 리뷰 등은 얼마나 어떻게 달리는지 확인해볼 수 있고요. 제품이라면 더 쉽게 파악이 가능하죠.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쿠팡 인기 상품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조회수와 판매량, 리뷰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I까지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죠. AI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AI를 특정 상품, 컨텐츠 제조기가 아니라 소비자 설득을 위한 효율화 도구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 기획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요. 판매를 위한 광고 소재나 영상 컨텐츠 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AI 활용으로 최적화시키는 순서를 지켜야 해요. 이 순서를 뒤집으면 AI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무의미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기본 이론은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액션 플랜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난 한 달 온라인 지출 내역 10개를 꺼내서 왜 처음에 이 제품을 필요로 하게 됐는지 불편 욕구 요소를 정리하고 왜 구매까지 이르게 됐는지 체크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시장 조사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에서 정리된 지출 내역 중 가장 많이 지출하고 명확하게 분석해낸 아이템 한두 가지를 정하고 경쟁사 아이템을 조사해서 다시 한번 직접 경험해보세요. 최종 구매 결정까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명확하게 설득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가격일 수도 있고 리뷰일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에서 특정한 설득 요소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나의 아이템을 기획해보는 겁니다. 챗GPT를 활용해도 좋고 경쟁사 시장 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기획해봐도 좋습니다. 기획할 때는 두 번째에서 결정된 아이템에서 내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서 기획하세요. 그게 시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려고 하면 시작부터가 힘들거든요. 이 3단계만 실행해도 여러분의 고민은 다음 트렌드가 뭘까? 어떤 걸 따라하고 배워야 돈을 벌 수 있을까 해서 소비자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부업이나 사업의 성공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은 실패 비용을 최소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거예요. 트렌드와 알고리즘만 쫓아 헤매는 시절에는 광고비를 쏟아붓고도 전환율이 낮을 확률이 크고 재고만 쌓이고 현금 흐름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 없는 컨텐츠만 만들어서 고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 중심으로 접근하면 검증된 수요에 집중하니까 광고 효율이 높아질 수 있고, 제품의 경우 사입이나 제조를 하더라도 당연히 재고가 쌓일 확률이 줄겠죠. 그리고 판매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수익화에도 훨씬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비유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트렌드는 파도고 본질은 서퍼의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서핑을 한 번밖에 해보지 않았는데요, 트렌드를 파도에 비교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서퍼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것보다 즐거운 서핑이 없겠죠. 근데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있으면 높은 파도에 금방 빠지게 되어서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문제 욕망에 가치 중심을 두고 플랫폼, 아이템, AI든 모든 트렌드 파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렌드를 쫓지 말고 소비자를 쫓으세요. 플랫폼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도구로 활용하세요. 그럼 어떤 시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부업의 기초 체력이 생기실 겁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무료 전자책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꼭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